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주민 등록자격시험 대비 9월 실전 문제 풀이 과정 두 번째 시간 21번부터 40번까지입니다. 자, 21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시죠. 2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나. 자, 어떤 내용일까요? 생명보험 상품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땡땡 또는 사망, 생존 또는 사망이겠죠. 그죠? 그럼 일단 정답은 3번이 제일 가깝네요. 사망에 관하여 땡땡 및 그 밖의 급여. 자, 약정한 금전. 사전에 약정한 금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이다. 이게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 보험업법에 나와 있는 생명보험 상품의 정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지문은 굉장히 이 보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위험보장도 괄호로 넣을 수가 있고요. 생존 또는 사망, 그 다음에 그 밖의 급여는 잘 나오지 않지만 약정한 금전, 얘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보기 내용은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번 생명보험의 특성으로 맞는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와 보험료 납입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합의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죠. 보험료 납입은 관련이 없습니다.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관련이 없죠. 2번 보험계약자는 정형화된 약관의 동의 또는 거절밖에 할 수가 없다. 얘가 맞는 내용이네요. 이 약관은 누가 만드는 겁니까? 보험회사가 미리 만들어 놓죠. 계약자 개개인별로 맞는 약관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보험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다툼이 있을 때는 보험자의, 즉 보험회사의 이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죠. 예, 보험계약, 특히 약관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만드는데 작성자 불이익 원칙이죠. 그래서 다툼이 있었을 때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4번 이미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므로 사행계약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생명보험계약의 특성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행계약성을 인정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쉬운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 상품 개발 원칙. 생명보험 상품을 개발할 때 어떤 원칙들이 있는지, 자,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보험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작성해야 되죠. 기초서류 중에 하나입니다. 2번 기초서류인 보험약관을 작성해야 하나 사업방법서는 생략할 수가 있다. 사업방법서 생략 못하죠. 기초서류가 보험약관, 사업방법서, 보험료 및 해약 환급금 산출 방법서 요 세 가지죠. 그래서 생략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3번 보험업법령상 신고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당연히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소의 법칙, 수지상등의 원칙을 기초로 생명보험 상품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저축성보험에 해당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문제죠. 그죠? 자, 종신보험 보장성이죠. 질병 사망보험 보장성이죠. 변액연금, 예, 연금이 바로 저축성이죠. 정기보험도 사망을 보장하기 때문에 보장성 보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는 것이 보장성 보험이고요. 종신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이죠. 자, 생존 시 지급된다는 것은 사망 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죠. 사망 시 지급되면 사망보험금이니까 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당연히 초과하겠죠. 그죠? 하지만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 즉 중도 해지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야지 그게 보장성 보험이죠. 저해지 환급형으로 개발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사망보험이기 때문에 15세 미만은 가입 불가능하죠. 특약 부과를 통해서 종합보장형 설계 가능하다. 다, 예, 사망보험이자, 예, 보장성 보험인 종신보험에 대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죠. 변액보험의 특징. 변액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모두 특별계정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죠. 위험보험료 사업비를 빼고 나머지가 특별계정에 투입이 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 자,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인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1단위로 시가평가하지요. 매일매일 평가합니다. 사망보험금은 기본보험금과 변동보험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계약자는 펀드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바로 변액보험의 특징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장애인 전용 보험의 증여세 비과세, 증여세 비과세 해주죠. 전제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장애인이 계약자냐 피보험자냐 수익자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이건 반드시 여러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괄호 넣기로도 많이 나오고요. 서술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자, 장애인이 보험 수익자라 해야 되죠. 받는 사람이 그래야지 증여세 비과세가 의미가 있겠죠.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수익자잖아요. 받는 사람이 장애인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보겠습니다.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근로자의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하는 게 아니고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운용을 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이게 정답이 다 1번이네요. 자, 2번, 3번, 4번 어떤 내용입니까? 퇴직금에는 일시금 또는 연금, 일시금도 가능하고 연금도 수령 가능합니다. 확정급여형, 기여형, 개인형 퇴직연금이 있고요. 퇴직연금은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항목, 이 변액보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변액보험에서 투자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항목은 뭡니까? 일단 보험금이죠. 그죠? 보험금. 보험금이 투자 실적에 따라서 변동이 됩니다. 또 혹시 중간에 해지를 하게 되니까 해지를 하게 되면 투자 실적에 따라서 적립된 계약자 적립금을 지급을 하는 거니까 투자 실적에 따라서 해약 환급금과 보험금, 즉 가라가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주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연금보험은 생존 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는 상품이죠. 왜? 연금보험은 보장성이 아니라 저축성이잖아요. 그죠? 예, 저축성은 초과하고요. 보장성은 초과할 수가 없죠. 이걸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퇴직연금은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금 전 우리 문제 지문에서도 있었죠. 그죠?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자산연계형 보험은 변액보험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자산연계형 보험은 일반 보험보다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죠? 투자형, 실적배당형 상품 변액보험보다는 수익률이, 기대 수익률이 낮죠. 항상 이 내용을 가지고도 굉장히 함정 지문을 많이 만들어내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틀린 내용은 3번이 되겠고요. 갱신형 보험 상품은 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연령과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을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갱신 시는 갱신 결정 누가 하느냐? 예, 계약자가 결정을 한다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이제 재산보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험업법상 보험업과 보험 종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것도 되게 쉬운 문제네요. 자, 보증보험은 손해보험업이에요. 손해보험. 연금보험이 생명보험업이죠. 해상보험 손해보험이죠. 재보험도 손해보험이죠. 그죠? 그래서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산보험 이 보험 종목들을 이렇게 바꿔서 내는 문제 아주 저난이도 문제로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3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재산보험은 주계약으로 일반 사망 담보할 수가 없죠. 얘는 맞네요. 2번. 재산보험은 간병 상태를 보장을
하잖아요. 그게 간병보험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일단 2번이네요. 재산보험은 보장성 보험이죠. 치아보험. 치아보험은 질병보험이죠. 질병보험. 상해, 질병, 간병. 그래서 치아보험은 재산보험에 해당이 되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산보험의 특징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죠. 1번 정액보상급부가 있는 계약. 재산보험은 정액보상급부로도 할 수 있고 실손으로도 할 수 있죠. 그죠? 정액보상급부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시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 내역에 따라 비례보상한다. 비례보상하는 것은 정액보상급부가 아니죠. 정액보상급부는 이미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사전에 보험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례보상하는 경우는 실손보상하는 경우에는 초과이익 금지를 위해서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 정액보상 가능하죠? 상해보험도 정액보상, 실손보상 둘 다 가능합니다. 보상 방식은 정액보상,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다.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은 1번입니다. 다음 34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두 가지 모양이네요. 상해보험의 보험 가입 기간은 일반적으로 몇 년 이상입니까? 1년 이상, 1년 이상. 질병보험은 10년 이상. 회사별 차이가 있지만 가입 대상 및 연령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 자, 65세에서부터 75세까지도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요거 요즘에 물어보는 문제가 올해 자주 보이네요. 65세에서 75세까지 고연령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질병보험은 고연령자 위험군이 높은 이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될 수 있지만 상해보험은 일부 위험직을 제외하고는 고연령자, 즉 65세에서 75세까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5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의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이 문제도 뭐 매번 나오는 문제죠.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위험한 직무, 직업으로 변경 시 위험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험률이 낮아지면 보험료도 낮아지죠.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직업직무 변경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 다 맞는 내용입니다. 3번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발생한 보험사고가 변경된 직업직무와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제한을 받지가 않습니다.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변경된 직업직무와 관련이 없는 보험사고인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직업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 설계사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되죠. 정답은 3번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질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위험률도 높아진다고 봐지죠. 그래서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맞습니다. 가입 가능 연령은 만 15세 이상인 상품이 대부분이다. 뭐 얘도 맞고요. 3번 상법에서는 질병보험의 보험기간 및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인 상품이 대부분이다라고 한 거는 뭐 이거는 보험회사 자체적인 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가입 가능 연령에 대한 제한은 없다가 맞는 내용이죠. 3번은 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질병보험은 외래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래성은 어떤 상품에서 인정합니까? 상해보험이죠. 질병보험은 신체의 원인이 질병의 발생 원인이 내재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안보험 내용이네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나열된 것은 하나가 아닌 모양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보험은 질병보험의 특성상 가, 나, 형 상품을, 자, 내용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네요. 지문을. 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죠. 이게 바로 질병보험의 특성이죠. 우리가 바로 앞선 문제에서도 봤습니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 얘가 맞는 내용이고요. 감소는 틀렸고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도 증가. 예, 일단 가에 대한 정답은 1번, 2번, 4번이 다 맞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어떤 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클 수가 있다. 자, 나이가 증가하기에 따라서 보험료도 증가하기 때문에 갱신형, 즉 보험료가 변동하는 갱신형 상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험료 변동이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자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안내를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갱신형입니다.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중복가입 시 상품별로 보상 책임액 비율에 따라 비례 보상한다. 실손의료보험은 정액보상 아니죠. 얘는 실손보상만 하기 때문에 비례 보상합니다. 얘는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2번 연령에 관계없이 보험료는 동일하다. 자, 실손의료보험도 얘도 질병보험의 종류의 하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연령이 증가하게 되면 보험료도 증가한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니까 일단 틀린 정답은 2번이 될 것 같습니다. 3번 국민건강보험 외의 민영의료보험이죠. 예,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죠. 4번 보험계약 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비례보상하니까 많이 여러 개를 가입을 했다고 해서 다 받는 게 아니죠. 그래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간병보험 상품은 대부분 70세 만기다. 70세 만기 아니죠. 예, 그때부터 실은 70세 이후부터가 간병이 필요한 시기죠. 대부분 종신이죠.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3번, 4번은 어떤 내용일까요? 가입 가능 연령은 일반적으로 30세 이후 맞죠.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간병연금 수령이 종료가 되게 되면 당연히 계약은 소멸하겠죠. 간병보험이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위험률에 대한 변동제도를, 데이터가 우리가 많이 축적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변동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인가를 받아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서. 여기까지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문제 보겠습니다.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을 비교하는 문제가 요즘에 자꾸 나오네요. 맞는 것은 질병보험은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를 적용한다. 직종별 위험 등급 체계는 직종, 직업, 직무에 따라서 상해보험 이야기죠. 그죠? 질병보험 아닙니다. 2번 상해보험은 상해사고의 원인이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죠. 외래성을 인정하죠. 얘는 질병보험에 대한 얘기입니다. 3번 상해보험은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보장합니다. 자, 질병을 상해보험에서 보장하는 경우는 상해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질병은 보장한다는 거죠.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상해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해보험은 상해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질병은 보장한다. 얘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질병보험은 보험업법상 재산보험이죠. 재산보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번까지 우리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 하반기 시험은 이게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여러 번 반복돼서 이제 출제가 이제 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번 다른 문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보실 때는 적어도 3개월치 이상의 이 기출문제 풀이를 반드시 여러분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치시면 훨씬 더 좀 쉽게 좋은 점수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팁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